자, 교재 117쪽에 4번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공공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는 이제 원칙적 시행자가 아니고 예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부분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관한 예외입니다.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하든지 토용 소유자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공시행도 할 수 있고 지정개발자 시행도 되고 뭐 사업 대행도 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1번 공공시행의 줄치입니다.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자, 사망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까지 줄치고 갈로 떼어놓으시고 자,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정해서 정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장, 군수나 토주택공사 등이 지정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박스에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8번까지 들어가 있죠. 이 사유를 한 번씩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뭐 물어보느냐? 숫자와 관련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내 그게 동그라미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신청 내용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공시행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 거기에 고시된 정비계획에 정한 정비사업 예정 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 안에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공공시행한다. 2년 내 그게 주의해야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추진면회가 시장 군수의 구성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내 그게 동그라미 주의하시고 조합 설립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이 조합 설립가 받은 날부터 3년 내 그게 동그라미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 신청하지 않을 때도 공공시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3년 내를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7번 해당 정비구역의 국공유지 면적 또는 국공유지와 토주택공사 등이 소유한 토지를 합한 면적이 줄칩니다.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종 소유자 가반수 거기 줄치고 시장 군수 또는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동의한 때 자, 이럴 때도 공공시행하고 8번에 해당 정비구역의 자, 줄칩니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자, 토종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 자가까지만 줄치면 돼요. 시장, 군수,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할 것을 요청할 때도 공공시행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2년 내, 3년 내, 연수는 2년 내, 3년 내가 있죠. 토지 면적일 때는 둘 다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동의, 토종 소유자 동의받을 때는 하나는 가반수, 하나는 3분의 2.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그걸 손대요. 자, 그렇게 주의해서 보시고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주의하고 봐라 이 뜻이. 자, 이럴 경우에는 막 공공시행한다 이렇게 하시고 내려가서 고시통보는 보실 필요 없고 취소간주 시장 군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은 고시한 때는 줄칩니다.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추진인의 구성승인 또는 조합 설립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는 시장 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죠. 조합은 시행 안 합니다. 그럼 조합 설립했던 게 뭐 하겠다? 취소된다는 뜻이에요. 고시일 다음 날에.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5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정개발자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5, 6월달 이후에 한번 설명할 거예요. 자, 옆에 가서 6번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대행자로 되어 있죠. 이거는 옛날에 2번 나왔고 요즘 잘 안 나옵니다. 문제풀이 때는 한번 보고. 7번에 가면 계약 방법과 시공자 선정에 가서 먼저 계약 방법. 자, 정비 사업을 하면 각종 계약을 해야 되죠. 공사 계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제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면 줄칩니다. 일반 경쟁에 붙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만 계약 규모, 재난 발생 등 대통령이 자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자, 지명해서 경쟁에 붙이는 경우, 특정인을 딱 몇 명 딱 지명해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 붙이는 경우는, 자, 거기에 둘째 줄에 입찰 대상자가 몇 명 이내일 때, 10인 이내일 때. 거기만 딱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은, 자, 동그라미 디귿에 추정 가액 1억 원 이하 계약일 때는 지명 경쟁 붙입니다. 그 두 가지만 알면 되고,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수의계약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자, 거기에 니은에 추정 가액 5천만 원 이하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하나만 딱 보면 돼요. 자, 5천만 원짜리 이하 계약일 때는 무슨 계약한다? 수의계약, 1대1 계약한다. 이 뜻이에요. 그 외에 거는 안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전에 보는 교재는 이런 내용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시험에 논 적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왜 보느냐? 놓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다. 그 뜻이에요. 시험 내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자, 지명 경쟁 붙일 때는 두 가지. 자, 10인 이내일 때. 1억 원 이하 계약일 때죠. 수익 계약일 때는 5천만 원 이하 계약일 때. 그런 점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참고표 전자조달 시스템 사용은 안 보셔도 되고, 내려가면 양갈로 2번에 조합의 시공자 선정. 자, 시공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공사하는 사람. 예. 그래서 이 옛날에 1990년대 재개발 사업 같은 것, 뭐 이렇게 재건축 사업 같은데 저도 해봤지만은, 자, 이 시공자 선정에 엄청난 비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합장이 딱 선출되면은 그 조합장이 하는 일이 시공사 만나러 다녀요. 그래서 그 선정 기준이 자기한테 공짜로 아파트 몇 채 주느냐, 거기 선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한 10채, 20채씩 줍니다. 규모에 따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90년대 재개발 사업 같은 규모 큰 데는 가보면은 그 동네 사람이 아니야. 예. 어느 날 그 동네에 조그마한 주택 같은 걸 하나 사가 들어와가지고 괜히 주변 사람들한테 친하고 또 선심을 잘 베풀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중개업하면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죠. 중개업이 사람 만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괜히 내가 한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친절, 과잉 친절하고 또 잘해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 뭡니까?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사기 치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자, 주민들한테 선심 얻어서 조합장이 됐습니다. 조합장 되고 나면 뭐합니까? 본심 드러내죠. 어떤 본심? 예, 사기꾼 본심 드러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익되는 거 다 빼돌립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조합장 할 당시에는 거지 같은 주제에 난주 사건 나고 나면 그 사람 재산이 그 당시 90년대 100억대예요. 지금 돈으로 1000억대입니다. 1000억대. 예. 그렇게 끌고 mov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리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정비법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은 조합장이나 이 사업에 배제시켜야 하는 규정이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예. 옛날에 너무나 그런 식으로 엉망으로 해왔기 때문에. 하도 못해. 뭐까지 했느냐. 자, 우리 아파트에 들어가면 샤시 아시죠? 그것도 조합장이 다 해먹어요. 예. 만약에 5,000세대 재개발지이다. 5,000세대 사시 지가 다 해. 예. 그거 뭐 합니까? 난죽에 로얄청 동소수까지 다 팔아먹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재산이 그 당시에 100억대, 지금 또는 1000억대 이상 끌고 모아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 뭐 합니까?
정치한다고 껄쩍껄쩍. 그 여러분 또 순진하게 또 그 사람도 찍죠.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봐야죠. 예. 그런 비리덩어리들 정치시키면 안 돼요. 다 썰어놔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하도 시공자 선정이 엉망이다 보니까 법으로 만들어놨다 이 뜻이에요. 옛날에 이런 법 없었습니다. 뭐랬냐 딱 한 줄. 자,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끝. 이거 정관에 정해야 할 사항이지 법으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놨단 말이지. 자, 그래서 보시면은 조합의 시공자 선정은 줄칩니다. 조합은 조합 설립가 받은 후에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예의상 경쟁입찰이 유찰될 경우 한정해서 방법으로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가 줄쳤습니까? 자, 그러면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할 때는 조합 설립가 받은 후에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따라 선정해라 이 뜻이에요. 다만 다음에 줄칩니다.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 사업이 크다 작다. 작죠. 작을 때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토종 소유자 시공자 선정.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자 20인 미만이 시행하죠. 줄칩니다.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받은 후 규약에 따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종 소유자 재개발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받은 후에 뭐에 따라? 규약에 따라 선정해라 이 뜻이에요. 자, 4번에 시장군수 등의 선정.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주관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 시장군수나 토주택공사 이런 지정시행도 되죠. 또는 공공시행 같은 경우 시장군사, 토주택공사 등이 지정시행할 수도 있고 지정개발자 시행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어떻게 하느냐 이 뜻이에요. 자, 시장군성이 직접 정비사업 시행하거나 토주택공사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그다음 줄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고 시후 경쟁입찰 수의계약 방법으로 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까지 줄치고 이 경우 시공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관경 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시공자로 선정할 경우 다음 줄칩니다. 주민대표회의 토종소유자 전체의 이 주민참여기구입니다. 대통령자는 경쟁입찰 줄치고 갈로 떼어놓으시고 또는 수의계약 줄치고 갈로 떼어놓으시고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 시 지정개발자 주택공사 등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된다 줄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관경 개선 사업이나 공공시행 같은 경우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주로 시행자죠. 자, 이럴 때 주민참여기구를 만듭니다. 주민대표나 토종소유자 전체가 주민참여기구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아파트 뭐 예를 들어 롯데 캐슬 아파트로 선정해달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면 선정해줘야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양갈로 5번에 사업시행자는 갈로 떼놓으시고 위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 갈로 떼놓으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공자가 뭐까지 해야 된다? 철거까지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박스에 시공자 선정, 자 거기에 취소명령, 뭐 과징금 그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8번에 공사비 검증 요청이라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왜 또 필요하냐? 여러분이 건축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저도 옛날에 건축 일을 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 자, 어디에서 건축 회사에서 건축을 의뢰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짓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고, 자, 이런 건물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든다 해서 건축 계약을 주로 했어요. 제 업이 제가 맡은 직무가 건축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의뢰한 사람한테 계약을 맺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또 하청업체와 계약을 또 맺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건물을 지을 때, 자, 거기에 기초를 하는데 또 창문 다는 거, 뭐 이런 다 업체들 있죠. 그게 또 하청계약을 합니다. 자, 그럼 하청계약을 하고 나면은, 자, 그래서 건물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비가 온다. 그럼 뭐라느냐. 추가 요금을 달라요. 그게 소위 말해 건폭입니다. 오늘 눈 온다. 추가 요금 달라는. 그리고 오늘 날이 34도다. 그럼 뭐라느냐. 추가 요금 달라요. 네. 아니 그럼 계약은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건설 노조들이 관리화시키는 거예요. 네. 미치버립니다. 그러면은 회사는 뭐가 됩니까? 적자 본대요. 건축주는 계약을 맺었죠. 더 이상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예. 별의별 걸 요구다. 그거 재개발 사업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사비 검증을 뭐 하겠다? 하겠다 이 말이에요. 하도 추가를 하니까 공사비 타당성 검증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여기 타당성 검증했을 때 타당성이 없으면 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줄칩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거기 줄치고. 이걸 왜 빠졌어요? 중앙경 개선 사업. 이거는 전에 공공주도 사업이랬죠. 자, 대부분 시장 군수나 토주택공사 등이 공공주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 못 한다? 못 하죠. 간에다가 대놔놓고 추가 요금 하면은 아웃시키면 되고.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에서 하는 사업 중심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깔로 뛰어넘으시고 시공자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후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꼭 해야 돼요. 자, 1번 토종소유자 조합은 5분의 1 이상 거기에 동그라미에서 주의하시고 5분의 1 이상이 사업 시행자에게 자 검증 의뢰를 요청하면은 꼭 검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시공자 계약 체결했죠. 조합원들이 볼 때는 너무 계약 금액이 체결된 공사비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 5분의 1 이상 요구하면 딱 검증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2번에 공사비 정액 비율 거기에 줄치고 자, 공사비 정액 비율이라는 것은 이미 맺었던 계약보다 자꾸 추가로 요구를 한다는 뜻이죠. 갈로 띄어넣으시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검증해야 됩니다. 가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가 선정됐을 때는 100분의 10 이상 거기에 동그라미. 자, 그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에 시공자 선정됐을 때는 10% 이상 정액 요구하면 검증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나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됐을 때는 100분의 5 이상 그게 주의하시고 100분의 5 이상 정액을 요구를 하면은 검증한다 이 뜻이에요. 3번에 1호나 2호에 따라 공사 검증이 완료된 이후에 또 올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때는 갈로 띄어놓으시고 얼마? 100분의 3 이상 요구를 하면은 검증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추가 요금 건폭에 관한 것을 줄이겠다 이 뜻이에요. 결국 이거는 다 정액이 되면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해당 토종 소유자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죠. 다 주민들 목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밑에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은 안 보셔도 되고. 자, 조합 설립 측면의 조합 설립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합에 관한 거.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121쪽부터 시작해서 133쪽까지가 이 조합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두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두 문제.
자, 그만큼 조합 비중이 늘어났죠. 상당히 앞에 도시계활법은 뭐 한 페이지 반밖에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열 몇 페이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특히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은 자, 민간 사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민간, 즉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큽니다. 예. 자, 그래서 봅시다. 정비사업조합 정식 면책이. 자, 뜻은 이렇습니다.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자,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모인 단체를 뭐라 부른다? 정비사업조합이라 합니다. 자,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 모인 단체예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왜 안 됩니까? 그럼 공공주도 사업이랬죠. 조합 같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 등 소유자 모인 단체인데, 자, 물론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20인 미만이 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따 이 사람들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이때는 조합을 설립한다, 설립하지 않는다. 설립하지 않죠. 토지 등 소유자 직접 하기 때문에 조합 안 만듭니다. 자, 그러면 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만드느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조합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예비 단계부터 만듭니다. 예비 단계라는 것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죠. 자, 이거 구성부터 먼저 해야 돼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이 사업에 각종 필요한 준비 업무를 합니다. 준비 업무. 자, 정비 사업은 준비 업무를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자, 여기는 낡은 주택이나 낡은 건축물이나 기반시설 있죠? 그거 다 철거를 하려면 거기에 하는 각종 권리관계를 전부 다 준비 서면으로 다 만들어 놔야 돼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 단계를 두어서 준비 업무를 해라 이 뜻이에요. 그 예비 단계를 어떻게 두느냐? 자,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돼요. 자,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 가반수 동의받고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비 업무가 마무리되면은 이제 조합 설립 단계로 가야 되는데,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먼저 설립 동의를 받아요. 설립하려면.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랬죠. 자,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을 설립하려면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받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재개발 조합의 설립 동의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는 둘로 나누지죠. 자,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에 받는 동의 기준이 있고, 자, 또 단지 옆에 인접지가 같이 재건축할 수도 있죠. 단지 밖의 지역을 동의받는 요건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단지 안에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가반수 동의받고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자, 단지 전체 면적의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단지 안은 지역이 들어갈 때는 이 단지 안은 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립 동의받고 그 다음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를 받지요.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받고 인가받으면 이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되지요. 자, 이런 절차를 통해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자, 양갈림의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 거기 보세요. 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줄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 시후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토종 소유자 가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밑에 줄 시장 군성이 승인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동의받아야 할 사항은 박스 안에 줄칩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 운영규정 이런 것에 대해서 토종소유자 가반 동의받아야 돼요. 그리고 시장 승인받아야 구성이 됩니다. 다만 다음 줄칩니다.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할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가 없다. 이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경우. 자, 어느 오래된 주거지역에 자, 재개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 한 5,000세대짜리 만들어요. 이거 엄청 사업규모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값도 자, 나도 조합장 한번 해보자. 인생 한번 바꿔보자. 을도 병도 정도 우죽선적으로 전부 다 조합장 해물라고 추진위원회 구성하죠. 그러면 서로 과열이 되죠. 그럴 때 시장 구성을 하냐? 너가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말합니다. 여기에 준비 업무를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데서 대신 해주는 것을 공공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데서 자, 추진위원회에서 해야 할 준비 업무를 대신 해주는 것을 공공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할 때는 자,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과열이 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밑에 양갈로 2번의 동의간주나 3번 설명고지 업무는 5, 6월달 이해해 보시고 자, 이제 추진위원회 기능으로 갑시다. 조합 설립 추진의 업무, 추진은 다음 각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 추진의 업무는 박스에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죠. 깔로 묶어 옆에 씁니다. 그 한마디로 준비 업무다 이 뜻이에요. 네. 전부 다 준비 업무입니다. 자, 1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자문회사예요. 자문회사.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토지동 소유자가 자, 이 앞으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나갈 건지 사업계획서도 만들고 각종 필요한 주민선면도 만들고 조합 설립인가 받기 위한 거, 사업시행인가 받기 위한 각종 인가 신청서도 작성해야 되고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굉장히 많죠. 토용 소유자 할 수 있다? 못해요.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뭐라 부른다? 국이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입니다. 이거 선정부터 해야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그런 준비 업무를 보조를 다 해줍니다. 자, 그 어떻게 선정하느냐? 자, 거기 보시면 시장 군수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자, 경쟁입찰 수의계약에 따라 선정한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설계자 선정 변경. 자, 설계자 누군지 아시죠? 이걸 미리 선정해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조합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시공자가 선정되면은 설계자와 결합해서 각종 설계 도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계자 선정을 미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 작성, 그 다음에 조합의 자, 설립인가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작성, 토종 소유자 동의서 징수, 조합 설비와 창립 개최 등 전부 다 준비 업무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양갈로 이번에 창립총회 개최 1번 줄치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갈로 떼어놓으시고 조합 설립 동의받은 후 조합 설립과 신청 전에 조합 설립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그렇게 줄쳤어요. 설립 동의받은 후 인가 신청 전에 요때 뭐 개최해라? 창립총회 개최한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부터 밑에 6번까지는 5, 6월 달 이해해 보세요. 아직 시험 물은 적 없고 지금 당장 볼 내용 정도는 아닙니다. 양갈로 3번의 업무 수행 방법도 문제풀이 때 보시고 3번의 추진위원회 조직, 4번의 추진 운영 이런 것도 다 5, 6월 달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당장 물어볼 내용은 없어요. 다음 페이지 박스 있죠? 그런 거는 공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거 왜 넣어놨느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0문제 중에 15문제는 교재에 없는 부분을 했죠. 이거 5, 6월 달에 가면 이런 문제를, 기출문제를 풀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풀 때 그때 잠시 한번 보고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때 뭐런 이야기를 하느냐. 요런 부분이 교재 없는 부분인데 이런 문제는 오면은 못 맞춘다. 버리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말로 해가 알아듣습니까?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한번 딱 보고 버리라고. 네. 그래야 이런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버리는 곳이다라는 감을 알아야 올해 시험에도 가서 마찬가지죠. 한 15개 택 돕는 거 놓을 건데 푼다 안 푼다? 안 풀죠. 그래서 공법을 몇 분 만에 푼다? 30분이면 끝이 난다. 그래서 내 풀 수 있는 문제 한 25문제 버덕 풀어보고 그리고 나머지 15문제는 읽어보지도 마세요. 본다고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25개 중에 내가 1, 2, 3, 4, 5 제일 작게는 나 5번이다. 그럼 15문제 전날 몇 번? 5번 쫙 하고 끝내버려요. 이래저래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제가 20몇 년을 강의하면서 이거 백방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좀 해결할 수 있느냐. 25년을 생각했어요. 결론은 없다. 없어 이거. 어떻게 맞춰요? 어디에 어떻게 놓을지 알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요거다. 이런 부분 놓으면 넘어가 버리기도 유도시키고 그리고 번호 하나 정해 쭉 미는 거 있죠. 거기 성적이 가장 확실하게 노는 방법이에요. 이거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합 설립과 등으로 갑시다. 1번 조합 설립은 시장, 군수 등 도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토종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다음 줄치입니다. 토종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재개발 사업도 조합을 설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토종 소유자 20만 원 때 재개발 사업 시행할 때 조합 설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뜻이에요. 양갈로 이번에 재개발 사업의 설립 동의. 재개발 사업 추진위원회가 갈로 띄워놓으시고 조합을 설립하려면 줄칩니다. 토종 소유자 4분의 3 이상은 및 토지 면적 2분의 2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가 줄치고 밑에 줄 시장 구성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하려면 토종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2상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옛날 1990년대 재개발할 때는 5분의 4 이상, 80% 이상이에요. 지금은 얼마? 4분의 3, 75% 이상이죠. 그 다음에 양갈로 3번에 재건축 사업의 설립 동의 및 인가,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 안과 밖으로 나눠집니다. 주택단지 안의 경우 보시면은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가 갈로 띄워넣으시고 조합을 설립할 때는 줄칩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까지 줄치고 갈로 띄워넣으시고 별 구분 소유자 가반 동의까지 줄치고 또 갈로 띄워넣으시고
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 인가받아야 한다. 줄치면 되고, 주택단지 아닌 경우에 보시면 주택단지 아닌 지역에 정비 포함될 때는 줄칩니다. 주택단지 아닌 지역의 토지 건축물 소유자 3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재건축 사업은 단지 안에 받는 것과 밖에 받는 것 둘로 나누죠. 단지 안에는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면적 4분의 3 동의받고, 단지 밖은 토지 건축물 4분의 3, 면적 3분의 2 동의받아요. 그 시험에서는 주로 이게 나옵니다. 이게 단지 밖에. 뭐 이건 안 낼까? 거의 안 내요. 밑에 거는. 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문이 길잖아. 그래서 잘 안 돼요. 뭐 골치 아프게 생각해. 옛날에 1990년대는 전원동이었습니다. 90년대 재건축할 때는 전원동. 전원동이 하니까 그때 제 91년도 재건축 사업에 일할 때 한 명이 반대하면 틀림없이 알받게 하죠. 한 사람 끝까지 반대합니다. 끝까지. 결국 재판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판사가 중재를 했는데 그 당시에 1,800만 원짜리 자 주택 하나 들고 5억 요구했어요. 5억. 지금 돈은 얼마? 150억. 왜냐? 그때 당시에 34평짜리 아파트가 분양가가 2,500 정도였습니다. 2,500에서 2,800 정도. 그러니까 1억이면 몇 개 사요? 4개. 3억이면 몇 개 샀습니까? 12개. 자, 그러면 12개 곱하기 8억 해보세요. 100억 안 오는가? 그때 당시에 5억 요구했으면 150억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 중재에서 결국 3억 줬어요. 100억 줬다는 뜻이에요. 지금 돈으로. 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때 당시 재건축할 때는 전부 다 알박했겠죠. 반대하면서. 그래서 법을 바꿉니다. 2000년 들어가서 5분의 4로 바꿨다. 지금 얼마? 3을 3 내려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있는 박스도 나중에 오르글달 기출문제 풀고 버리는 것이에요. 4번의 인가사항 변경. 이양 사망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줄칩니다. 총회에서 조합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자 밑에 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까지 줄치면 돼요. 그 인가를 한번 받았던 사람을 변경할 때는 얼마 동의받아야 된다? 3분의 2. 다만 대통령이자는 경미한 사항 깔로 떼어놓으시고, 자 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에 의결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신고 수리 그냥 읽고 합시다. 시장군수 등은 사항 단서에 따라 신고받은 앞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되고, 시장군수 등이 20일 내 신고 수리 여부, 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신고인이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 갈로 떼어놓으시고, 자, 그 기간이 끝난 날이 다음 날에 신고 수리된 거 봅니다. 양갈로 6번, 7번은 보실 필요 없고, 내려가서 토정 소유자 동의 방법. 자, 우리 이렇게 동의받아야 되죠. 어떻게 동의받을 거냐. 자, 거기 가는 거예요. 첫째, 동의 방법. 줄칩니다. 동의 줄치고 갈로 떼어넣으시고 줄칩니다. 동의는 서면 동의서에 토종 소유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을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4번을 첨부해야 된다. 그렇게 줄쳤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서면 동의서에다가 토종 소유자가 자기 이름 적고 지장, 손도장 있죠? 그것 찍고 자기 주민등록증 같은 4번을 첨부시켜야 동의해라 이 뜻이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닙니다. 1990년대는 재개발 사업 같은 데 하는데 보면은 동의는 인장 찍었습니다. 그때는. 아셨습니까? 그냥 자기 이름 인쇄된 이름 옆에다가 자기 도장 찍었는데,
자, 그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나는 동의를 안 한 것 같은데 내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자, 그 조합의 여직원이나 조합 직원들이 동의를 받아야 계속 사업이 추진해 나가죠. 만일 동의 못 받으면 사업 됩니까? 안 됩니까? 직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조합장하고 전부 다 짜고 전 조합원의 도장, 목도장을 다 파가 와요. 한 꾸러미 파가가 밤새도록 저끼리 찍고 있어요. 엄청 많았습니다. 위변조. 예. 이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법을 바꿉니다. 인감증명서 첨부해라. 자, 인감증명서 첨부하니까 동의할 때마다 인감증명서 떼야 되죠. 귀찮죠. 그러다가 또 법이 바뀝니다. 지장을 찍으라로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여직원이고 남자 직원이 매일 아침에 보면은 10손가락이 다 벌겋죠. 처음 다 저것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서면동의서. 이 서면동의서는 자, 여기에 조합에서 만든 서면동의서 아닙니다. 시장군수가 검인한 서면동의서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름 적고 지장 찍도록 해서 최대한 위변조를 줄이겠다 이 뜻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인감증명서 첨부는 어떨 때 하는지 봅시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거나 자,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있다고 시장군성이 인정한 경우에는 토양 소유자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동의서에 인감증서를 첨부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검인 서면동의서. 서면동의서를 작성할 경우에 추진위 구성 및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동의까지의 규정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 구성이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고 검인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가 검인한 것만 효력 발생시켜서 최대한 위변조를 줄이겠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동의자수 산정 방법이라 되어 있죠. 여기에 있는 이 동의자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도 시험 물어봅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거기서부터 하도록 합시다. 7, 8은 그대로 두세요.